지금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당장 9월부터 긴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유동성 자체가 9월 달부터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부루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또 선선해졌더라고요. 하늘도 보면은 완전히 가을 하늘이죠. 하지만 증시는 아직 하락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미국 증시도 보면은 3대 지수가 모두 3%나 하락해버리는 소위 말하는 폭락장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 결코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9월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기 전날까지도 이 미팅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았던 거 아시죠? 하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3%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월 연준 의장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연동하면서 격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결국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데 시장이 너무 설레발을 쳐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당장 3일 뒤면 22년 9월달이 찾아오게 돼요. 이번 여름 정말 물난리의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름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죠. 9월은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긴축의 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나 FOMC, 이 당장의 금리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이, 그러니까 QT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각되고 있질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대로 연준의 자산이 빠르게 감소되고 있지도 않고 있고 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1,000만 달러 이상 증가를 해버리네? 이렇다는 건 역시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루머가 퍼지기까지에 이르렀거든요. 연준의 양적 긴축은요, FOMC 금리 인상만큼이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금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자산시장의 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조이면 조일수록 시장의 유동성은 바닥이 드러나게 되겠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FOMC 회의에서의 금리만 이 유동성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연준의 현재 진행 중인 양적 긴축, 이 QT라는 것 또한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연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1년간 0.25%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연준은요,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양적 긴축을 약속한 대로 계획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착시 효과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연준 총 자산이 뭔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뭔가 폭이나 속도가 이 연준이 우리에게 보내온 경고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많이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럼 계산을 해볼 시간이에요. 무턱대고 기사만 믿고 투자 판단을 해선 절대 곤란하니까요. 증권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일단 구글에서 FRB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도출되게 될 겁니다. 최상단에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데이터에 마우스를 살포시 가져다 대시고 리저브 밸런스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월 단위로, 매주 주간 단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식하기 너무 편한 시대예요. 가장 최신인 25일자 거를 클릭해 볼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연준이 현재 긴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QT를 시작한 거는 6월달부터였어요. 6월에서 8월까지, 지금까지는 475억 달러씩 매월 자산을 축소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왔었잖아요. 국채 300억, MBS 175억 달러씩이었고요. 문제는 다음 달부터인데요. 다음 달 9월부터는 950억 달러씩, 연준은 2배 이상으로 자산을 축소시킬 겁니다. 모기지 채권 가격을 하락을 시켜가지고, 즉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주거비를 잡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물가 상승 요인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 투자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일단 지금이 벌써 9월을 앞둔 8월이니까 적어도 계획대로라면 1000억 달러 이상은 현재까지 감소가 되어 있어야지 정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반도 못 미치는 수준만 감소가 돼버렸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채는 감소하긴 했지만 모기지는 오히려 증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연준이 우리 속이고 있어. 괜히 양적 긴축 경고 메시지만 날리고 제대로 긴축을 안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심지어는 연준이 우리 속이고 있다는 정보에 속아서 생각보다 긴축은 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이따금씩 보여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기도 해요. 금리 인하나 통화 긴축이 누그러지게 되면은 증시에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갈수록 우리의 투자는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신 확인을 해보니까 국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기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만큼의 축소를 하지는 않은 것처럼 저도 제 눈에 보여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건 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착시 효과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시 효과 때문에 양적 긴축이 예정만큼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자산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채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지표가 상승하게 되면 이 팁스 보상이라는 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월간 40에서 50억 달러 자산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국채 쪽에서도 착시 효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연준이 샀다가 아니라 평가만 올라갔을 뿐이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 포함해 보면은 연준의 국채는 500억 후반대 감소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최소 600억 달러 이상은 넘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모기지 쪽은 어떨까요? 모기지 쪽. 연준은 경고를 해왔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더럴 리저브 보드에선 확인해 보시면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구매 약속 금액이 123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기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워낙 장기, 그러니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장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평균적인 시차가 3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번 달에 모기지를 사면은 3달 뒤에 장부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도 당장에 우리에게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종합해 보면은 이제 9월 달부터는 이 착시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이전 자산의 매입이 체결이 돼서 장부로 그냥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시 효과가 머지않아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상으로는 9월부터예요. 앞으로 연준의 자산 감소 속도가요,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을 우리는 9월 달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달팽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연준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거나 혹은 왜 연준의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답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을 겁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앞으로 시중의 유동성은 더욱 가속도를 내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연준이 흡수하다시피 하니까 자산시장의 유동성도 당연히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진입하면 언제 진입해야 할지, 장기 투자자로서 적립식 매수를 한다면 강양 약강 이 조절을, 매수 조절을 어떻게 진행해 봐야 될지 한번 대응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모두의 성투를 달팽이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도 시장이 내려도 시장이 횡보를 해도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배당이라는 거에 관점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 1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더 안전히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배당주의고, 매년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배당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월 200을 달성하는 거겠죠. 당연히 시간은 걸릴 겁니다. 나는 배당 투자 아예 모른다, 정말 아예 감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보시고 노후 대비 동호회 당연히 무료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고 그냥 편하게 달팽이의 월 투자 기록을 훔쳐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보시고 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